와, 이찬진 금감원장이요. 부동산이 진짜 귀재예요, 이분. 9,200만 원에 산 땅이 24억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25배 정도. 이분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장. 원래 아파트 2채 있었는데 한 채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그랬다가 아니 부동산 대책의 주무부처장인데 집값 더 오른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라고 해서 비판받으니까 그럼 팔게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세보다 4억 넘게 높게 내놨다가 또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4억 딱 낮추니까 바로 팔렸어. 그러니까 이찬진 금감위원장도 그렇고요. 최민희 의원도 그렇고요. 네. 처음에 해명을 잘못하니까 지금 계속 꼬이잖아요. 근데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걸 냈는데 네. 와, 이찬진 금감원장이요. 부동산이 진짜 귀재예요, 이분. 저는 그만둔 국토차관만 귀재인 줄 알았는데 그분도 뭐 저기 양도세 면제 혜택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찬진 금감원장은 그분보다 더 훨씬 고수예요. 이분은. 완전 고수인데 네. 이분 아파트 2채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한 채 팔았죠. 상가 2채. 도로부지. 이게 도로. 야, 도로부지. 이게 이거 굉장히 외교부 어려운 건데. 장관도 도로가 있으셨는데 네. 이분 도로 투자를 하셨어. 근데 이것도요. 그냥 산 게 아니라 법원 경매로 샀어요. 고수예요. 고수예요. 정말. 엄청 고수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싸게 사고 그만큼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예. 2009년에는 관악구 일대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잇따랐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예. 이찬진 금감원장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봉천동 소재의 61평 정도 땅을 산 거예요. 61평을 길이에요, 길. 길을 예. 61평을 단돈 9,200만 9,200만 원에. 1억도 안 되게. 야. 경매를 통해서 샀으니까 굉장히 싸게 샀죠. 예. 이게 주택가 사이길인데 지목이 대지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보상이 그만큼 훨씬 많이 됩니다. 당연히요.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 규제예요. 이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굉장히 않은 어렵죠. 거예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 측을 TV조선이 문의를 했더니 네. 향후 이곳이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될 경우에 토지 보상금만 최대 24억 원 정도다. 재개발이 예? 무산되더라도 관할지자체 그러니까 관악구청에서 도로 매입을 할 것이니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야. 그러니까 9,200만 원에 산 땅이 한 뭐 24억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25배 정도 차익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금호동입니다. 두 번째는 예. 금호동 아파트 상가가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데 예. 34평 정도의 상가 건물 일부를 역시 법원 경매로 샀습니다. 이것도 경매로 예. 상가도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야. 아니 이분이나 이분 부인님이나 뭐 이게 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2009년이에요. 예. 그 금감원장의 부인이 또 법원 경매를 통해 가지고 예. 중구의 오피스텔 1층이에요. 예. 1층 10평 정도의 상점 한 채를 1억 5천에 샀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편한테 남편에게 증여를 해요. 했어요.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잘 안 하는데 예. 제가 알기로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를 증여가 해도 가능해요. 세금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계속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와, 완전 재테크 예. 고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의 중구는 한 중심이고요. 1층이고 하니까 월세가 200만 원 정도랍니다. 야.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월 200만 원씩 현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 거죠. 어마어마한 예. 부동산 규제예요. 그 진짜 금감원장 부럽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죠. 대북송금 특검 때 이때 변호를 맡았었죠. 그래서 또 5억 원을 이재명 당시에 빌려줬던가? 대선 후보에게 빌려준 걸 때문에 굉장히 또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정치 자금의 이상한 흐름은 예. 빌려줬다고 차용증 쓰고 갚지 않는 그냥 예. 준 거. 뭐 이게 이런 법처벌을 식으로 미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가운데 경우가 하나니까. 많기 때문에 의혹을 산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임명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그리고 야. 또 대북송금 특검 또 개인적인 어떤 변호를 한 분이 금감원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질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 차관을 시켰어야 되는데 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가? 지금 부동산 부동산 투기는 전문가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외치는 이 정부 정책의 최상위권자들이 자신들은
투자도 아니고 투기를 일삼은 것 때문에 지금 그런 내로남불 거죠. 의혹이죠. 그런 거죠. 금감원이 뭐 하는데요? 금융감독 그러니까 주담대. 은행 뭐 이런데 예. 대출 뭐 이런 거 은행에다가 제한하고 이런 데는데. 부동산 담보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정책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예. 상습적으로 본인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투기를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법을 피해서 요리조리 다 요리를 해먹은 거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 정권에서는 계속 지금 뭐 나중에 집 사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돈 하고 벌어서 막- 집 사면 된다라든지 예.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속을 염장 지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분이면 투기꾼으로 남았어야 돼요. 금감원장 할 게 아니라 예. 공무를 맡는 그냥 게 아니라 남았어야죠. 그런데 이분이 금감원장이라는 어떤 그 부동산 투기 대책의 가장 최상위 정부 당국자가 되면서 예. 남들에게는 안 된다는데 본인은 다 하고 야, 이게 이 참- 이중성 논란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예. 국민의힘이라든지 그 야당 시민단체에서 예. 사퇴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냥 뭐 투자 참 잘하네, 뭐 투자 왕이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그냥 투기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왜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하는 건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야, 근데 이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야,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예요. 이찬진 금감원장이요. 그렇게 막 경매로 도로 사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아파트 동대표를 하려고 야, 이분이 진짜 와, 이분은 정말 와, 이게 의욕 권력욕이 충만해야 권력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부에 대한 욕이 정말 엄청난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두 채를 사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곳에 그리고 똑같은 예. 아파트를 그 왜 아파트에 사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두 채를. 동대표 선거에 나갔었고 동대표에 뽑히기 위해 가지고 동료 변호사들까지 동원을 해서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TV조선 단독 취재로 뒤늦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 거죠. 예, 2년 전의 일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 출마 당시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후보자로 등록을 해요. 예. 자필로 쓴 직업란에는 변호사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인과 당시에 선관위원 2명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게 주민들의 일치된 증언이에요. 야, 동대표. 그래서 이 이찬진 원장하고 가깝게 지내던 선관위원 2명이 임기가 다 되니까 예. 임기 연장을 하려고 예. 예, 이거 선관위원 가지고 임기 연장하려고. 주민들과 옥신각신하다가 예. 법적 대응까지 했다는 거예요. 소송까지. 참. 그래서 그런데 아마도 예. 이제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그 소송전 이찬진 위원장 쪽이 패서요. 동대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됐구나, 결국. 동대표 되려고 자기 가까운 예. 사람들 소송전 내보내고 또 가까운 사람들 선관위원 뭐 임기까지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뒤탈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야. 그리고 또 동대표 선거까지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참 궁금해요. 이찬진 변호사가 동대표까지 왜 노리려고 했을까? 많은 또 억측이 가능해요. 가령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면 예. 동대표의 권한이 동대표의 강해요.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동대표의 주도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두 채를 산 것에서 한 발 더 내다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팔려고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다가 결국은 지금 팔렸는데 알고 봤더니 왜 두 채를 똑같은 평형을 샀을까? 그것도 같은 이 아파트형을 동대표에 나가려고 그랬나?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동대표 선거를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가능한데요. 동대표 하겠다고 주민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야, 또 뭐 그 동대표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선관위원회 임기를 늘리려고 했다가 예. 동대표 선거 자체가 무산돼 버리는 이런 어떤 공적 의식이 없는 분이 이 정부의 금감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임기 연장 선관위원 2명 임기 네. 연장 소송을 아마 3번 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소송에 있어서 그 선관위원 도와준 변호사분들이요. 이
이찬진 원장이 원장이 소속된 소속된 법률사무소 구성원이었는데 수임료도 안 받고 무료로 했대요. 무료로 했어요. 얼마나 의지가 강하면 이찬진 원장이. 아니 이찬진 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데 예. 대표 변호사가 동대표 해야겠다고 하니까 소속 변호사들이 갈 수밖에 없죠. 무료로 그것도. 이것도 갑질이죠. 이거 어떻게 갑질이지. 보면. 노력봉사한 거 예. 아니에요. 그리고 공익과 관련된 게 아닌데 또 무료 변론이 가능하다?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그거 않아요. 이해가 안 가죠 이거 사실.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도 없고요. 도덕성도 없어요. 야. 이런 분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감원장. 금감원장입니다. 금감원장은 주택담보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곳이에요. 그럼요.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금융기관까지 관리를 해요. 야. 그래서 정말 이분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예. 아파트 사는 걸로 봐줘서는 안 돼요. 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찬진 금감원장이라든지 예. 또 뭐 이영만 금융위원장, 예. 또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 예. 이런 분들까지 이 부동산 정책과 이번 말도 안 되는 10.15 부동산 정책 위반한 분들 계속해서 사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또 끝나지